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소인수분해 배웠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 이 소인수분해라는 건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계산 내용이었다면, 이 인수분해는 다항식에 대해서 적용하는 소인수분해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해도 크게 뭐 다를 건 없는데요. 그 인수분해란 말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다항식을요. 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전개라고 했던 그 계산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개의 역연산이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자, x 플러스 3이라는 1차 다항식 곱하기 x 플러스 5라는 1차 다항식. 자,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각각을 분배 법칙으로 요렇게 다 나눠주겠죠? 뭐 혹은 곱셈 공식을 적용해도 되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과정으로 요렇게 오는 요거를 이제 전개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자, 반대인 겁니다. 지금처럼 요렇게 풀어져 있는 다항식을요, 내가 깔끔하게 요렇게 좌변처럼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일일이 좀 써보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라는 다항식을 요렇게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바꿔놨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전개 반대 방향 역연산이군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수라는 대상이 과연 뭘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소인수 분해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 소인수 분해가 되어진 어떤 수의 형태에서요, 자, 요걸 좀 쓰고 얘기할까요? 그다음 인수 분해. 자, 소인수 분해가 되어진 형태에서 약수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겠죠? 이 인수와 약수라는 용어는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인수는 곱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약수는 나눗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인 값만 봤을 때는요, 인수와 약수는 그 값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인수분해에서 약수를 구하는 느낌 그대로 인수분해의 인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약수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각각의 소인수의 거듭제곱꼴에서 나오는 모든 약수들, 즉 1, 2, 2의 제곱, 그리고 1, 3, 요 약수들을 이렇게 곱셈으로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를 약수로 우리가 구해냈거든요. 그래서 1, 2, 3, 4, 그리고 6, 12, 요렇게 6개의 숫자를 약수라고 찾아냈습니다. 자,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이 인수분해에서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는 거를 위에서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각각의 다항식의 또 약수들을 적는 느낌으로요, 여기는 1과 x 플러스 3, 그리고 요 식에서는 1과 x 플러스 5가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인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식들, 다시 한번 또 깔끔하게 적어주면 1, 그리고 x 플러스 3,
x 플러스 5 그리고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자기 자신이죠. 이 네 개의 식이 요 2차 식의 인수분해다 라고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인수분해에서의 약수 찾기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수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무엇인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인수분해 순서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수분해 순서. 자,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막상 이렇게 딱 그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게 바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순서에 입각해서 이걸 먼저 살펴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 요렇게 좀 흐름을 갖고 봐야 되는데 항상 첫 번째 봐야 할 인수분해 순서는요. 바로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통인수만 찾아주면 내용은 그냥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MA 더하기 MB다. 자, 이런 다항식은요. 공통인수 누가 있습니까? M이 있죠. 그쵸?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M으로 묶고 A 플러스 B라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인수를 먼저 찾는다라는 첫 번째 순서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통인수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다음 과정에서 자, 이 인수분해에도 공식이 존재하는데요. 인수분해에 공식을 적용할 겁니다. 근데 이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배웠던 곱셈 공식 기억합니까? 그 곱셈 공식을 고스란히 반대 방향의 역연산으로 정리한 식이 바로 인수분해의 공식입니다. 자, 총 5개가 있었는데 자,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같이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거꾸로 적어주는 겁니다. 곱셈 공식을. 누가 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요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는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되고 마지막 가장 복잡했던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요식은 ax 플러스 b의 cx 플러스 d까지 자 요렇게 총 5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요 곱셈 공식을 반대로 적어 놓은 이 인수분해 공식을 적었는데 또 단순하게 얘네들 공식을 그냥 곱셈 공식을 반대로 적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별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또 선생님이 걱정돼서 한마디 합니다. 이 인수분해 공식 비록 거꾸로 적어 놓은 식이긴 하지만요. 실전 문제에서 얘네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으려면 곱셈 공식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인수분해 공식, 즉 반대로 적혀진 식을요.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쓸 수 있을 만큼 꼭 숙지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막 더듬더듬 어리고 막 이게 뭐였더라? 이거 그거였는데 막 이런 식으로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분해 공식 요렇게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적을 수 있을 만큼 연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통인수를 살펴보고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자, 복잡한 경우라고 선생님이 분류를 좀 할 겁니다.
물론 이 복잡한 경우라는 건 그냥 뭐 그렇단 얘기인데요. 자, 이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거라서 요거는 좀 내버려 두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요. 미안합니다. 인수분해 공식까지 살펴볼 건데, 자, 근데 이 인수분해 공식도 한 번에 바로바로 찾는 게 아니라 기준을 두고서 찾을 겁니다. 바로 어떤 기준을 만들 거냐면요. 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건데, 당연히 첫 번째는요, 항이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이 세 개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이 네 개인 경우입니다. 자, 실제로 이 공식 안에서 보면 항이 두 개짜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로 요 식입니다. 바로 요 우리가 합과 곱으로 이렇게 곱해지는 식, 즉 합차 공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합차 공식이 바로 항이 두 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요, 살펴보면은 지금 항이 세 개, 세 개, 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세 개, 이것도 세 개. 그래서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식은 모조리 항이 세 개로 보여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늘 공부할 것은요, 공통인수가 들어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인 경우, 딱 여기까지만 강의를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라고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될 것이냐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공통인수 있는 경우 굉장히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통인수가 딱히 뭐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간단한 하나의 뭐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MA 플러스 MB 마이너스 MC. 자,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는 식은 M이라는 공통인수를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 법칙 적용해서 그냥 이렇게 적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A 플러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로요, 뭔가 식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입니까? 자, A 마이너스 1이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 자, 공통인수로 묶으면, 즉 A-1로 이렇게 묶으면 남는 게 뭡니까? 여기는 A 플러스 2로 묶일 거고요. 요 뒤에 식에서는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일 겁니다. 그래서 마저 정리해주면 A-1 곱하기 요 뒤에 식은요, 1이 되는 거 보여지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형태가 단순하게 문자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공식을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적용할 때도 항을 기준으로 좀 관찰해 보라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단 하나만 좀 살펴볼 거예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딱 하나, 바로 누굽니까? 항이 두 개인 식이라고 분류를 할 거고요. 바로 합차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식으로 따지면 요식이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 바로 요식인데, 자, 요식도 조심할 건 뭐냐면 선생님이 항이 두 개라고 사실 써놨긴 했지만 실제로 항이 꼭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자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요. 문자에는 뚱뚱한 항이 여러 개인 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요런 형태는 그냥 가볍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런 식에 대해서는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뭔가의 제곱이고 뭔가의 제곱을 뺐구나. 그렇다면 너는 3a를 제곱했고 b를 제곱한 거니까 3a 플러스 b, 3a 마이너스 b 하고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나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이런 형태가 올 수도 있어요. 즉 식이 제곱이 되면서 요렇게 뭔가의 제곱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 구조적으로는 같은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쫄지 마시고요. 너 뭔가를 제곱했고 뭔가를 제곱한 걸 빼고 있군. 자, 합차의 구조라는 거를 파악하시고 그대로 공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제곱한 i, 즉 a 플러스 1에다가 뒤에 제곱한 i, b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더해 주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에다가 b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서 정리해 주면 첫 번째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3 하고 요렇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각각의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하는 걸로 일단은 보겠습니다.